하나하나 좀 이 삼천삼동 사례에 맞는지 이제 확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관내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에 회성용 봉투 없이 관내 사전 투표하며 투표지를 넣거나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거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관내 선거인이 네. 투표 용지를 받았을 때는 봉투에다가 넣어서 다시 이제 주는 거잖아요.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봉투에다가 예, 넣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네. 이제 저 사전투표소에서 네. 관내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이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지를 네. 받게 되면은 이 봉투하고 음. 이 안에 있는 투표용지를 받게 되거든요. 네. 이 투표용지를 받는데 네. 이 투표용지를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서 봉투 안에 투표지를 넣어서 네. 이제 봉함을 하고 네. 그다음 이제 관내 투표함에다 넣어야 돼요. 절차를 따르거든요. 네. 근데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음. 선거인이 착각을 해가지고 음. 이 투표지를 이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 봉투에 넣지 않고 이 투표지를 그냥 투표함에 이렇게 관내, 넣었다, 관내 투표함에 네. 넣었다라는 관내 사전 투표함에 넣는 얘기. 경우. 예, 네. 넣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이거가 이제 넣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이제 이것도 지식이에요. 모르면 네. 또 당하거든요. 네. 그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에 보면은 이제 18시에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개함을 하잖아요. 우체국에 보내야 되니까. 개함을 했는데 이 안에 보니까 투표지가 보여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투표지를 관내 투표함에서 발견되는 투표지라고 하고 별도의 봉투에 담아서 관내 투표함에다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자, 우리가 앞서 이제 사전투표록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사전투표에 보면은 이제 삼천삼동 같은 경우에 관내 선거인이 1일차에 561명이고 2일차에 687명이죠. 자, 근데 우체국에 인계를 한 거가 동일하게 561통, 681통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모든 관내 사전 투표한 사람의 봉투가 모두 우체국으로 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셨던 예, 이 이 봉투가 봉투가 예. 그대로 관내 갔다. 투표함에 들어갔고 확인을 해봐서 동일한 숫자가 숫자가 우체국으로 동일하다. 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관내 봉투가 다 우체국으로 갔거든요. 예, 갔기 때문에 만약에 삼천삼동 관내 사전 비례대표 투표함에서 열었을 때 이 투표지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회종용 봉투 수랑 선거인이랑 안 맞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관내 제가 선거는요? 오늘 이제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은 그 관내 선거인이 이 봉투는 관내 투표함에다 넣고 그러면 관내 투표함에 들어간 나중에 통수세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투표지는 관내 투표함에다 넣고 그러니까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관내에다가 넣고 관내에다 넣고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10명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관내 선거인이랑 예. 봉투 수가 동일하니까 예. 첫 번째 상황은 애초에 안 맞는 안 맞는데 거죠, 이제 그렇죠? 그게 네.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네. 혹시라도 네. 10명이 바보 같은 선거인이 있어서 바보 같은 저 투표 사무원이 있어서 봉투만 집어넣고 관에다 집어넣고 이거는 관내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10명이나 되는 투표인이 그리고 이제 투표장에 보면은 투표 사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네. 투표함 다 지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최악의 개인 경우 확인을 다 하잖아요. 투표 그거는 또 두 번째 문제고. 예. 네. 최악의 경우 한 명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양쪽에다 집어넣는 걸 최악의 네. 경우 뭐 저기 투표함 앞에 지키고 있는 투표 사무원이 한눈 팔아가지고 그때 살짝 이렇게 예, 뭐 넣는다? 그렇게 그 실질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넣을 수도 없어요. 이쪽 가서 넣고 이쪽 가서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네. 한 명이라면 혹시라도 뭐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근데 10표씩은 예, 이제 나오는 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예. 이 투표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를 관내 사전 투표함에 넣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에 또 의미가 뭐냐? 이거 의미가 뭐 같아요? 이거는 이 관내 예. 사전 투표지를 이걸 아예 회원님 관내 분들을? 사전 투표함에 이대로 그냥 넣는 게 예, 그렇습니다. 투표지까지 넣어서 예.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실제로 이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번 63 대선에도 한 80여 통이 났어요. 80일이 발생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잠깐 이제 쉬는 시간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기표하고 나오면은 방향 감각을 잠깐 잊어버려요. 방향 감각을. 그래서 원래 관내 투표함으로 가야 되는데
실수로 관내 갈 이게 수도 있고. 원래 펜스는 쳐져 있어요. 펜스 이거 뭐지 하면서 밑으로 해서 관내로 가요. 네.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원래 이게 투표 사무원 이거를 제지해야 되는데 투표 사무원도 뭐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그런 상황 투표 참관하면서 발견해갖고 막 소리를 갖고 못하게 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이거가 이제 뭐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하니까 네. 선거인이 관내 투표함에다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관내 투표함에다 이게 넣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또 있으니까. 네. 그럼 이거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실제로 개표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개표 관리 절차에 보면은 이러한 회송용 봉투가 관내 투표함을 열었을 때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 티가 바로, 나겠죠. 바로 티가 나거든요. 투표용지가 이런 거는 표시가. 개표 사무원들이 이거를 발견하는 즉시 네. 그 개표소에 있는 선관위 직원한테 전달하게끔 돼 있어요. 봉투째 있으니까 전달하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전달해서 처리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3003동 관내 사전 투표에 봉투가 설사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아까 저기 이제 우체국 관통수로 보면 들어갈 리도 없지만 들어갔다 치더라도 개함하자마자 바로 확인이 돼서 별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3003동 관내 사전 투표지 수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이해하셨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상황도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상황이 좀 네. 좀 복잡한 상황인데 네.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함에 투표지가 혼입되는 경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개표소에서 예. 아무튼 뭐 개표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산구 같은 경우도 거의 300~400명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거든요. 네. 근데 개표상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개표 과정에서 다른 투표함이라는 거가 결국은 이제 다른 투표소 얘기하는 거예요. 3003동 말고 다른 투표소. 네. 다른 투표소의 투표지가 혼입 말 그대로 섞이는 경우에 대해서인데 당연히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 선관위가 다 절차를 다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요.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많을 때 후보자 정당별 득표수 묶음을 재점검하여 매수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매수의 차이가 날 때에는 다른 투표구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표관리관란에 인형을 대조함. 예, 여기까지만. 예. 네. 여기서 이제 인형을 대조한다라는 거가 의미가 뭐냐면요. 인형이라는 게 도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네. 예, 이 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지나 이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밑에 보면 관리관 인형이 있어요. 이 인형이 사전투표수별로 다 달라요. 네. 이 사전투표수별로 다르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른 투표구 거가 섞이면은 그 도장이 다르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이거를 개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장이 투표소에서 발행을 했는데 개표장에서 101장이 나왔으면은 가장 먼저 하는 거가 저 도장 중에서 그 원래 거 이제 해당되는 투표소의 도장이 아닌 거를 찾아내는 거를 가장 먼저 한다 이거죠. 이렇게 하도록 절차가 다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이런 절차는 선관위 직원이라면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겠죠. 네. 그럼 개표장에서 이 개표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선관위 직원이 이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상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완산구 개표장에서 다른 쪽에서 투표지가 들어왔다라고 치면은 들어온 쪽에서는 반대로 모자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완산구 개표장에서 개표를 했을 때 이 모자라고 남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이 화면상에 이제 보시는 대로 사전 투표지는 3003동을 제외하고 그 8매가 8매가 모자랐어요. 8매가. 이제 8매가 모자라는 이유는 제가 아까 4.10 총선에서 이제 남거나 모자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죠.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런 어떠한 이유든 간에 어쨌거나 사전투표는 8매가 이제 모자랐고 선거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매가 차이가 났어요. 13매가 차이가 났어요. 근데 3003동은 몇 매가 이제 3003동은 10매가 모자란 상황이죠. 이제 사전은 8매이고 선거당에 13표라는 거를 이제 인지하고 가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완산구 3003동에 비례대표 사전투표지가 혼입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3003동에 10장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 혼입됐다 그러면은 다른 모자라는 쪽에서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일치하는 데는 당연히 일치하기 때문에 상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모자라는 거에 그걸 다 세어 보니까 이제 8매밖에 안 되잖아요. 노송동, 평화일동 등등 해가지고 삼수삼동은 10매가 더 많으니까 다른 쪽에 모자라는 건 8매밖에 안 되니까 이 다른 쪽에 거가 들어왔다라고 상정할 수 있겠어요? 열매가 모자란데 이를테면은 세 번째 그 상황에 따르면은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삼천 이동이라든지 뭐 노송동 이런 데서 예. 이제 간 거다. 간 라고 거다인데 하는데 8매. 8매밖에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럼 이제 남은 거가 음. 사전 투표지는 아니니까 이제 당일 투표지가 혹시라도 이제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를 이제 가능성을 좀 보자 이거죠. 네. 이게 이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모릅니다. 저도 거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는 알았어요. 네. 왜 모르겠어요? 사전이나 당일이나 둘 중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투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 그렇죠. 필요도 그냥 없고 뭐 의미도 폰만 없거든요.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투표지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음. 관심 있는 저도 2년 후에는 알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당일 투표지하고 이 사전 투표지하고는 무려 6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네. 이게 이제 예. 이게 저 사전- 화면상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이거를 사전? 예, 예.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게 당일이고. 예. 어, 화면상 내용과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일단은 위에 거는 또 차이가 있나요? 위에 거 지금 예, 청인의 아. 색상이 들린 거죠. 예, 실제로 이렇게 검은색이 똑같은 거예요. 당일에는 예. 청인의 색이 네, 당일은 검은색이다. 검은색이고 아. 사전은 붉은색이고. 그게 있고 예. 사실은 제일 큰 차이는 좀 아래쪽일 것 같은데. 예, 예, 네. 사전은 지금 저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QR 코드가 있고 예. 당일엔 이 절취선이 있는. 절취선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절취가 된 상태로 있게 되죠. 네. 개표소에서는. 네. 예. 그리고 가장 관리관 도장 다르고. 예, 네. 도장이 다르고. 네. 그리고 사전 투표 관리관이냐 또는 투표 네, 관리관이냐. 투표 관리관이 다르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가 색깔. 예. 완전 달라요. 예. 색깔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을 한번 완전 달라요. 이거는 약간 좀 물 빠진 하늘색 같은 느낌이고 얘는 완전 좀 노란 초록색?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실제적으로 연두색이에요. 네. 자, 그걸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뒷면을. 네. 예. 아, 뒷면은 더 심하네요. 얘는 완전 하얗고 이거는 예. 이거 연두색. 예. 그러니까 더 심해. 사전 투표제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듯이 네. 그 롤 프린터기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흰색 종이에다가 잉크젯 프린터기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그래서 색깔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예, 거구나. 비슷하게 색깔을 저렇게 하는데 진하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뽑으려면 진하게 하면 잉크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또 이게 잉크를 많이 쓰게 되면 이 투표지가 젖어요.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예, 젖어서 이거는 네.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당일 투표지는 네. 이거는 이제 그 당일 투표소에서 즉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인쇄소에서 아예 맡겨서 나오는 예, 종이 거구나. 자체가 연두색인 종이에다가 바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국장님이 네. 자, 개표 사무원이에요. 네. 자, 이제 이런 사전 투표지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지 틈바구니에서 자, 이제 그 당일 투표지가 그렇게 섞여 있다라고 상정을 한번 해보세요. 상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분류하는 과정에서 그 이상한 거가 나왔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분류를 따로 해놓을 것 같아요. 네, 분류를 따로 해놓겠죠. 네. 다르니까 어쨌든 종이가. 자,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6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제 틀림없이 확인을 했죠. 네, 네. 자, 이제 이 개표 상황표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10장이 더 나온 건 엄중한 상황이에요. 엄중한 상황 말 그대로 10장이 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투표지 수도 새로 한 번 더 셌죠. 최소한 네. 한 번 더. 이 세는 과정에서 이 차이가 나는 당일 투표지가 섞여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발견을 해내지 못했을까요? 발견을 해냈을 것 같아요. 예. 네. 당연히 그럴 상황을 전제하는 거는 아까 한 번 더 셌으니까. 그 개표 사무원들이 음. 아까 개표 사무원들이 차출되는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가분개로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개표 사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러한 주장을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일종의 자존심을 다 뭉개는 그런 거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표 사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개표 상표를 작성하는 데 날인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8명이나 되는 개표위원들, 그다음에 전주지법 부장판사인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생명이었을까요? 이것도 구별해내지 못하는.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들, 공무기관 직원에 차출되어서 봉사하는 개표사무원들이 선관위 직원, 개표위원들이 모두 생명이라는 말인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법원 판결 아까 그 세 번째 이유에 적용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지가 들어온 거는 이미 매수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아닌 거고요. 네. 당일 투표지도 설사 혼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점들이 못 있음에도 봤을 수가 불구하고 없다. 구별해내지 못할 거라고 상정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동일한 조건의 투표지인 거죠. 실제 네, 투표하는 실제하고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인 보고도 그러니까요. 알 수는 있겠는데 색깔이 완전 다르니까. 예. 투표 용지도 그런데 예. 이거는 그리고 빨간색이 있고 예. 이거는 까만색인데. 찾아내려고 그러면 뒤집어서 색깔만 그쵸, 예. 보면은 그냥 네. 찾아집니다. 이것도 바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상황도 세 번째 상황이 대법원의 판결이 맞다라고 적용하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하여 동일한 투표 용지를 사용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비례대표 투표지가 네. 전국적으로 아까 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몇 명의 이제 선거인수 투표인수에 득표를 했는가 하기 때문에 투표지의 그 기표하는欄을 보면 똑같아요.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다른 쪽에서 혼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별해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그 주장이에요. 네.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제 화면상에 보다시피 그 화면상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청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일은 까만색. 까만색으로 이제 강동구라고 되어 있죠. 예, 이제 밑에 그 이제 비례대표 밑에 사전을 빨간. 보면은 빨간색으로 강동구라고 되어 있죠. 이 투표지를 만드는 거가 전국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구시군별로 만들어요. 구시군별로. 그러니까 구시군별로 청인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은 이 투표지가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완산구 선관위 외에 다른 쪽에서 혼입이 됐다고 하면은 이 청인을 가지고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법원이 선관위 주장을 인용한 이 네 번째 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색깔 말고도. 색깔 말고도 글자가 다를 거기 때문에. 예, 좀 꼼꼼히 봐야 하긴 하지만 이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도 봐야 된다는 보면 네네. 확인할 수 있다는 결국은 이 대법원이 주장한 이 네 가지 상황이 완산구 3003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개표장 상황에서 05시 40분에 이제 모든 투표구의 개표위원장 공표가 완료돼서 분류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3003동을 제외한 모든 투표구 개표 결과가 06시 50분에 끝났고, 집계 시세 입력이 끝났고요. 그리고 3003동을 입력을 했는데 그 28분이라는 시간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개 개표상표를 입력하는데 기껏해야 1, 2분 또는 많아야 4, 5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 28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오른쪽에 있는 대로 완산구 선관위, 이종계 선거담당관이 신매 더 나온 원인을 찾고자 노력을 했으나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 네, 찾지를 못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4,683회 모두가 네. 관내 사전 투표지였다는 거예요. 관내 사전 투표지 구별해낼 수가 없잖아요. 네. 다 똑같으니까 구별해낼 수 없죠. QR코드를 뭐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되는데 그 하룻밤 꼬박 세운 그 시점에서 그 4,683회를 휴대폰 가지고 들이댈 거예요. 그 얘기는 모두 다 관내 사전 투표였기 때문에 못 찾았다라는 의미예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자, 그 2020년 5월 1일 날
그 완산구 선관위 이진석 계장도 삼천 3동의 서신동 당일 투표지가 투입된 걸로 추정된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네. 이종계 네. 선거 담당관은 열매를 찾고자 노력을 했으나 못 찾았다고 했죠. 5월 28일 날 중앙선관위 서열 4, 5위가 되는 그 높은 양반 선거국장도 추정된다고 얘기를 했죠. 서신동 투표지가 간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연수굴 연수굴 선관위가 선관위 대표적인 의견으로 제출한 서면에서도 7월 20일 날 들어간 걸로 추정된다라고 했죠. 다 추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2022년 11월 16일 날, 예,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2022년 11월 16일 비례대표 소송의 원고였던 한 분이 피소된 형사재판 소송에 완산구 4.15 총선 당시 정진석 사무국장의 출석 증언 내용. 정진석 사무국장의 증언이다. 제12개 탐상에서 바로 이어서 3동 투표함, 다음에 서신동 제9 투표함이 개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진행이 되다 보면 초저녁에는 질서 있게 잘 진행되는데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다 보면 새벽녘에는 이 사람들이 손이 익으니까 개표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투표함이 완전히 개표 종료가 된 후에 다른 후속 개표함이 올라가야 되는데 중복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서신동 구투표구 투표함이 올라가면서 열매가 서신동 투표지가 3003동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같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같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죠? 예, 확인을 같다는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변호사가 이제 물어보는 증인한테 거고. 물어본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이분이 증언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의 분류의 시작이 개함인가라고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앞에 제가 이제 개표장 상황을 설명을 네. 드렸죠. 이 말이 맞습니까? 개함한 다음에 손으로 한번 분류를 하고 다시 또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가지고 분류하고 그렇게 되는 그렇게 이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행히 좀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자, 저 말의 모순점이 뭐냐면은 네. 비례대표 투표지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이제 개함을 하게 되면 지역구 투표지하고 비례대표지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이 분리하는 있으니까 작업을 분리하고. 하잖아요. 네. 분리를 한 다음에 이 완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면상 오른쪽 밑에 보면은 네. 저런 식으로 따로 빼놓고. 따로 빼서 보관 중인 상태라는 얘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관 중인 상태에서 비례대표가 분류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개함이 아니고 저기 있는 것들을 개함상으로, 그러니까 분류하는 상으로, 책상으로 올려서 하는 거가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일단 안 맞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여 개표장 영상 아까 보셨죠? 네. 개표장에 비례대표 하는 걸 봤을 때, 그 앞투표지의 분류가 이제 미종료가 됐는데 뒷투표의 투표지가 앞으로 섞일 수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자, 비례대표 투표지는 투표지가 길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아까 정당 수마다 30개가 되죠. 아까 새벽당도 뭐 있는 것 같은데 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무줄로 이렇게 밴딩을 하고 포스트잇을 붙여고 이게 모으기 때문에 설사 뒤투표지를 이렇게 위로 올린다 그래도 그게 앞에 섞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밴딩해서 못 가. 그렇게 하기 두기 때문에. 예. 네. 이거 너무나 뭐 자명하잖아요. 네, 네. 이제 긴 투표지가 이제 밴딩을 하고 이제 고무줄로 밴딩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섞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이분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제가 사실 저 증언만 들었을 때 예, 생각되는 그림은 예, 투표를 막 쏟고 예. 그 다음에 혹시라도 섞일 수 분류를 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음 투표를 확 쏟고 예. 하면 섞일 수 있겠다라는 라고 생각을 생각이 잠깐 했는데 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네. 이제 모르면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모르면 네. 속는다. 네. 자, 그럼 단지 이제 지금까지 설명된 거를 듣질 않았다고 하면은 선관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정진석 사무국장이 이런 증언을 하면은 그냥 그런 당장 말보다 할것 같은데. 판사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거 같네. 네, 그럴 것 하나는 10장이 남고 하나는 10장이 모자라니까. 근데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같은데. 증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정진석 사무국장의 증언대로 3003동의 서신 구투 당일 투표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개표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득표수에 이상이 있어 수정 보고하는 절차는 예, 보시면은 이제 네. 오른쪽에 보면은 혹시라도 득표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개표상표를 다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가 그냥 정식 절차예요. 그냥 네. 원래 절차. 아무 문제가 없는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부하 직원인 이진석 계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혼입으로 추정, 중앙선관위 고위직 선거국장도 혼입 추정, 대법원에 제출된 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면에도 혼입 추정인데 조직 위계상 혼입을 확인하였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최상위 중앙선관위에 인천 연수구를 소송 서면 위반형?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 또는 이제 서면에 네. 내가 확인을 했으면 이 확인한 거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얘기가 돼야 되고 그 서면에 제출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조직 위계상. 네. 그런데 증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을 했다라고 했죠. 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2020년부터 거의 4년에 걸쳐서 쭉 히스토리를 보면은 추정이었잖아요. 그럼 자, 이분의 증언은 사실일까요? 그러네요. 저기,